자, 오늘 19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초완성반 19강입니다. 기초완성반은 연월일시관법, 일종의 좌표법으로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의 흐름을 알아보는 관법입니다. 지금 오늘 19강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40강 진행할 예정인데 벌써 이 기초완성반도 벌써 중반을 훑어가고 있네요.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비겁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겁에, 이거 어떤 비겁이냐? 사회궁의 비겁과 연결된 구조. 사회궁이라는 것은 연월의 사회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명리학에는 4개의 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를 둘로 딱 나눠서 연월을 사회, 일시를 개인이라고 편이상 분류하고 있습니다. 편이상. 어디까지나 편이상인 것이지 절대적인 분류법은 아니다 정도로 보면 인생의 전반기 미션과 인생의 후반기 미션,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더니 사회가 이렇게 생겼네 하는 게 사회궁 인자인 거고, 그러한 사회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네 하는 게 일시궁의 인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인식합니다. 생긴 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 세상은 나쁜 놈 천지고, 어떤 사람 눈에 세상은 사랑스러운 사람의 천지고, 어떤 사람 눈에 세상은 간첩빨갱이 이상한 뭐 악의 무리의 소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들은 다 부자인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라는 세상을 재물적 관점, 뭐 정의의 관점, 뭐 권력적 관점,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주의 연월에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야 라고 써 있고, 일시에 그러한 세상을 나는 이기고 헤쳐나가야 돼 라는 구조로 써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그게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알고리즘에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막 우쭈쭈쭈쭈하고 키워도 그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명리를 배워서 도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적 에고적 관점에서도 조금 벗어나서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주로 뭐가 내 눈에는 세상이 주로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빨간색 안경을 썼는데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은 내가 빨간색을 썼다는 걸 알지를 못해. 세상이 대체로 다 빨갛게 보여. 근데 신기한 건 정작 진짜 빨간 건 안 보여. 여기다가 빨간 안경 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아닌 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빨간색은 빨간색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매우 신기하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그래. 세상을 돈의 관점으로 보느냐, 명예의 관점에서 보느냐, 뭐 권력이나 뭐 사랑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회궁의 연월하고 일시의 관계를 보는 것이 이 연월일시관법이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사주 해석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은 단점이 선부당 잡는다는 거고, 어려운 관법은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사실 이 연월일시 관법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관법이라고 볼 수 있죠. 쉬운 관법은 사주의 신살 보는 거죠. 뭐 도화살이 있는가, 뭐 역마살이 있는가. 역마가 많으니까 장돌뱅이네. 뭐 이런 게 이제 쉬운 관법인데 생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양산을 해내죠. 근데 이 연월일시 관법은 연월의 인자와 개인의 인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니까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 사주의 인생 구도는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비경겁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회궁에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에 비경겁제 깔려있는 형태를 중심으로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후반부에는 이 비견이 뭐고 겁제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 저인망으로 싹 긁을 겁니다. 각각의 형태의 사회궁에 비경겁제가 있는데 나도 비경겁제를 가지고 있는 사주는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가를 여기 있는 수많은 샘플들을 한 번씩 싹 훑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겁과 비겁의 관계를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일시궁에도 비겁이 있고 사회궁에도 비겁이 있는 사주죠. 이거 비겁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비겁과 식상, 뭐 비겁과 재성, 뭐 비겁과 관성 이런 형태로 뭐 비겁과 인성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서 싹 훑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사주의 비겁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음악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피아노 교습생을 모집을 했어. 피아노를 배우다 온 사람은 100만 원.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50만 원. 이러고 광고를 냈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피아노를 배우던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2배로 힘들다. 그냥 처음부터 피아노 모르고 오는 것이 편하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명리학을 배울 때 저는 좀 시야를 확대해라라는 관점으로 이제 봅니다. 시야를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나의 색안경으로 보지 말고 조금은 더 확장시켜서 인생을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관찰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당사자 A와 당사자 B가 나하고 친인척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보통의 경우 관찰자 입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닥치고 내 편하고 붙어서 상대를 적으로 몰아서 이제 대결 구도로 가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는 제3자 입장입니다. A하고도 아무 인연이 없고 B하고도 아무 인연이 없는 구경꾼이나 관찰자 C의 입장으로 보는 거고요. 원래 이게 영성학 공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원래 단계인데 영성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단계, 이게 이제 마음 공부에서 뭐가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을 높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사람들은 1차원적 관계로 살아갑니다. 1차원적 관계는 당사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강해지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똑똑해버리면 그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똑똑한 거하고 관점이 넓고 좁은 거는 별개예요. 똑똑한 거하고 관점이 넓고 좁은 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MIT를 나오고 뭐 머릿속에 컴퓨터가 들어있고 막 다 하는데 인간성이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폭이. 자, 1차원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강해지면 되게 이기적이죠. 2차원으로 보는 게 너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너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입장만 보지 않고 상대의 입장도 아마 걔도 그래서 화를 냈겠네. 아유, 내가 그 말하니까 걔가 그래서 화가 났나 보구나. 이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관점이 되죠. 자, 우리는 보통 요 2개만 잘해도 성인군자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더 나갑니다. 3번째 관점. 관찰자 관점. 이걸 주시자 관점이라고도 하고 관찰자 관점이라고도 하는데 3번째는 A나 B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한국전쟁을 1차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북한 공산당 개뢰 고당들이 우리나라를 새벽에 치사하게 쳐들어온 저 나쁜 놈들, 이게 1차원적 관점이고요. 2차원적 관점에서는 저 북한 애들 그 당시에는 이승만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다 누가 먼저 쳐들어가든 쳐들어갈 상황이었어. 근데 걔네들이 군사훈련을 먼저 했어.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둘 중 누가 먼저 싸움을 거느냐인데 김일성이 먼저 싸움을 걸었을 뿐이야. 이런 게 이제 그래. 김일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이제 2차적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근데 1차원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무조건 나쁜 놈이죠. 2차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 북한 놈들이 그럴 수도 있네. 능력 있네. 뭐 이런 소리 나오겠죠. 이제 능력 있네. 세상 언제 탱크까지 갖고 왔어. 비행기도 갖고 오고. 3차원적 관점으로 보는 거는 마치 외국인이 한국전쟁을 보는 느낌입니다. 북한이나 남한하고 상관없는 제3국 사람들이 야, 걔네들, 그 제3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야, 저것들은 왜 같은 조선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쟤는 왜 저러냐? 야, 위쪽은 소련의 사주를 받았고 밑은 저 미군의 사주를 받았대. 그래서 사상과 체계가 달라지니까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여. 아니, 아무리 사상과 체계가 다르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막 형제들끼리 죽이고 싸워도 되는 거야? 좀 심하네.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관찰자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찰자자. 이게 주시자, 관찰자. 여기서 더 나가면은 무슨 입장이냐면은 여러 가지 표현은 이게 신의 입장으로 보는 게 그 다음 더 나간 입장입니다. 신의 입장으로. 보통은 제3자 관찰자 입장으로 가서도 어느 정도 잘잘못을 가리거든요. 아, 그래도 새벽에 일요일 날 쳐들어온 북한 애들이 양심불량이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나쁜 놈이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관찰자 입장에서는. 근데 4번째 입장으로 가면 이게 신의 입장입니다. 영화관에서 치면은 스텝과 감독의 입장입니다. 영화 촬영을 할 때 스텝과 감독의 입장. 감독은
악역을 맡은 연기자를 좋아할까요? 선역을 맡은 연기자를 좋아할까요? 감독은 연기 잘하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악역을 맡았건 선역을 맡은 건에 대해서는 감독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영화에서는 선역을 맡은 배우들보다 악역을 맡은 배우가 더 히트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도 그 배트맨의 그 악당으로 나온 히스레저가 오히려 더 히트를 치는 경우들도 왜? 연기를 너무 잘해서. 가서 사람을 막 너무 리얼 잘 죽여. 어떻게 저렇게 맛깔나게 사람을 죽일까? 감독 입장에서는 너 연기 너무 잘한다. 뭐 그러겠죠. 사실 그런 식으로 치면은 어설프게 사람 몇 명 죽이는 것보다 화끈하게 수십만 명을 죽인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대배우죠, 대배우. 이게 이제 신의 관점에서 보면 신은 내 편도 아니고 너 편도 아니고 구경꾼의 편도 아니고 모두의 편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관점은 이 세 번째 관점이 관찰자적 시점. 이거보다 더 나가게 되면은 신의 관점. 왜 이런 사주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신은 이런 사주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보죠. 이게 사주를 보는 관점을 좀 확대하라.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적으로 그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조금 인상에 남았던 사주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분이신데요. 이 사주를 한번 보죠. 개축, 병진, 기축일주. 근데 시주는 제가 뺐는데 여기도 토입니다. 여기도 토예요. 술토. 그래서 지지에 진술충미가 다 있죠. 사실 이런 사주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주만 봐도 나한테 어떤 거 물어볼까 하는 게 머릿속에서 대충 1한, 2한, 3한 정도에서 보통 나오게 되는데 보통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첫 번째 장면.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죠?가 이분의 질문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죠?가 이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보자고. 이 사주는 힘들게 살라고 만들어진 사주야. 그럼 편히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러면 너무 매정하네. 그렇죠? 자, 그럼 그러면 이 사주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주는 첫 마디가 인생 편히 살려고 하지 마시오. 인생 편히 살려고 하지 마시오라는 거죠. 비겁이 많은 사주에서 관이 내 쪽에 있어. 그럼 이게 대장이 누구란 뜻이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대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여러 다양한 비경 겁재들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리더가 될 팔자다라는 뜻인데 근데 걔네들이 섞이는 애들이야? 안 섞이는 애들이야? 안 섞이는 애들이야. 이게 꼭 무슨 느낌이에요? 꼭 뭐 군소정당 20개 모아놨는데 연합대표 맞다. 뭐 그런 거 같잖아. 마치 분열된 조직의 리더를 맡아가지고 여기 다독거리면 저기서 뭐라 그러고 저기 다독거리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이쪽 다독거리면 저쪽이 시끄럽고 이런 형국이죠. 사주는 무식상이다. 그러면서 비겁이 많으면서 사주의 쇼케이스 자리인 사회적으로 잘 보이는 자리에는 재극인을 치고 있고 사주 전체의 비겁이 많은 사주의 감투성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조직에 충성하는 형태의 사주가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는 형태의 사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속꼬리 형태보다는 나는 닭머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많은 거죠. 다만 그게 소가 될지 닭이 될지는 내 학이 나름이다가 되는 거고요. 내 학위에 따라서는 내가 소머리가 될 수도 있고 닭머리가 될 수도 있고 뱀머리가 될 수도 있고 용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주를 보면은 자 1차적 관점, 2차적 관점, 3차적 관점, 4차적 관점으로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사주를 봤어. 1차적 관점. 뭐라고 표현할까? 보통은 1차적 관점으로 보면 사주 배렸네. 사주 배렸어. 뭐 이렇게 토가 많어. 일단 토가 많은 이유, 토가 많으니까 배렸어. 두 번째, 재극인 쳤으니까 배렸어. 그렇죠? 뭐 세 번째, 물이 없으니까 배렸어. 뭐 네 번째, 물이 있긴 있구나. 예. 뭐 금이 없으니까 배렸어. 이런 식으로 보통은 1차원적 관점이나 2차원적 관점에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유불리를 되게 많이 따지는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주 나빠.
비겁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서 관제구설, 소송, 송사가 끊이지 않을 거야. 관제구설과 소송, 송사, 이게 제극인 당하니까 양심불량, 마음이 아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꽤 높죠. 사실 1차원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 사주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1차원이나 2차원적 관점, 즉 나의 관점이나 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구경꾼, 주시자, 관찰자의 관점인 3차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3차원적 관점과 4차원적 관점이 신의 관점은 비슷합니다. 보통은 제가 사주를 해석해드리는 관점이 대부분 3차원적 관점이나 4차원적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은 고3생한테 뭐라고 얘기해주면 될까요? 고3생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수없어, 왜 내가 하필은 고3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고3은 나빠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주시자 입장이나 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고3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너 지금 힘든 만큼 큰 보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고3한테 힘들어? 그럼 학교 가지 마. 그냥 놀아. 뭘 공부를 해. 힘들잖아. 고3은 공부 때문에 힘든 운이죠.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1, 2차원으로 보자면 나쁜 거고 3, 4차원으로 보자면 필요한 거야. 너의 인생에서 고3 생활은 필요한 거야 라 그래. 이분이 저한테 사주 상담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요 사주에 특정 무슨 글자가 들어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글자는 나쁜가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주에 들어온, 이제 이분은 정병이 들어오면 힘들대요. 정병이 들어온 시기에 내가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시기가 당신의 고3이기 때문이다. 고3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렇게 보죠. 고3은, 이렇게 보면 돼. 결론적으로 고3은 힘들수록 나중이 좋아. 왜? 고3 때 힘들면은 대체로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으니까. 고3을 탱자탱자 보내면 대체로 고3 시절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이후의 시기가 개판으로 갈 확률이 대폭 높아지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천재들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고3 생활에는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이겨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고3 생활이죠. 그러면 너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끔씩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죠. 야,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놀아라고 하면 안 되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럼 이분한테 정병화가 들어온 시기는 어떤 시기냐? 힘들지만 그게 이분의 고3 생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사주를 매우 잘 썼는데, 참고로 사주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사주는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이러한 사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이러한 사주를. 자, 예상을 해보죠. 이 사주 대한민국에서 동일 사주자가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40대 후반이시죠? 개축년생이니까. 동일 사주자가 4, 50명 정도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이 사주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라면, 자, 제가 계속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에너지는 내가 처한 환경 내에서 작동한다. 사주의 에너지는 내가 처한 환경 내에서 작동한다. 인성이 많은데 부잣집에서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아낌없이 받는 거고, 인성이 많은데 고아원에서 태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처럼 나에게 잘 대해주는 거다. 인성이 많은데 전쟁터 한가운데서 태어나면 나를 업은 군인 아저씨가 엄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사주에 편관이 많은데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무서운 부모한테서 뭐 살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내 사주 편관이 많은데 전쟁터에서 태어나면 정말 폭탄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사륙이 횡행하는 곳에서 내가 지금 태어났다. 이런 것 같은 거죠. 자, 이 사주가 만약에 주부면, 그러면 삶의 범위가 가족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으면, 뭐 남편, 이분 이제 주부세요. 주부이면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개인적 활동으로만 한다면은 사회에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주를 신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 제3자의 관점으로 봐도 이게 이제 3차원적 관점과 4차원적 관점. 자, 3차원적 관점, 제3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으로 재극인하는 일에 리더가 되는 사주. 이게 3차원적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4차원적 해석은, 신은 왜 이런 사주를 이분에게 부여했을까? 이분은 왜 이런 사주를 설계해서 이번 생에 태어났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럼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는
리더자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 사주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의미 해석이라 그러는데 사주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영혼의 의미가 뭘까? 영혼이 왜 이런 사주를 짰을까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고 나면은 이 영혼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의 깃발로 올라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알고리즘에 맞는 사회의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 사실 이거를 알려면 사회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주는 어떤 직업성에 적합할까? 그러면 이러한 꼴에 맞는 직업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재극인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리더가 돼서 형사를 조종해 주는 일. 그럼 뭐 있을까? 법무사, 재개발 조합장. 이 사주가 재개발 조합장이면은 내 조합원들이 지금 성향이 같아 달라. 지금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나는 사유축 할 거야. 나는 신자진 할 거야. 나는 신자진을 추구한 다음에 인묘진으로 갈 거야. 나는 돈을 번 다음에 명예를 얻을 거야. 이 사람은 사유축. 나는 식상, 나는 다양한 활동을 한 다음에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주가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성향 다른 사람들끼리 모아서 리더를 하는 건데 지금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요. 특수부동산 컨설팅이에요. 특수부동산 컨설팅은요. 평범한 부동산이 아니라 사고난 부동산들. 보통은 소송이 2-3개가 걸려 있는데 이분이 지금 걸려 있는 소송이 7개야. 평균 7개야. 근데 소송을 내가 걸었어. 그러니까 어떤 땅에 소송 관제가 걸려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는 땅 문서나 건물 문서가 있으면은 내가 그 문서를 아주 싸게 사. 왜? 관제 구설이 걸려 있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건드려. 근데 나는 그게 전문가야. 나는 어릴 때부터 성향 다른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해왔고 또한 인성이 하나니까 성향은 다르지만 생각은 같아.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너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지?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무슨 용도로 지금 이거 해놨지? 난 다 알아. 왜? 비겁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인성은 하나잖아. 공유하고 있잖아. 방향성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활용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들의 인성이 나한테 전해지잖아. 독심술자잖아. 이런 형태는. 그래서 특수부동산업, 소송 걸려있는, 관제구설 걸려있는 문서들을 싸게 산 다음에 내가 그거를 온통 관에다가 민원 넣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서 가치가 확 올라가. 그걸로 돈을 벌어. 이 재극인이 현대 직업성에서 뭘로 많이 쓰이냐면은 이게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의 교환이잖아요. 부동자산, 유동자산, 현금성 재물과 부동성 재물, 문서화돼서 막 갇혀있는 두 개를, 그러니까 뭐 문서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 남기는 게 부동산 재테크잖아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관인상생을 최고로 쳤고 근대화 시대에는 식상색제를 최고로 쳤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요 재극인이 두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재극인, 무식상 재극인이야. 발로 뛰는 사람이야. 엉덩이 붙여가지고 컴퓨터로 딱 판단해가지고 알아내는 사람이야. 컴퓨터로 알아내는 사람이잖아. 봉이 김선달이잖아. 옛날로 치면은. 그렇죠? 봉이 김선달이 대표적인 무식상 재극인이에요.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동강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뭐 이런 형태죠. 뭐 허생. 매점 매석해가지고 먹고 살죠. 내가 물건 생산 안 했죠. 생산된 물건 내가 매점 매석해서 가격 올린 다음에 파는 게 허생. 봉이 김선달.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문서와 거래, 현금을 매매하여 돈을 버는 사람. 요즘 현대시대에 부동산, 재테크, 비트코인 이런 걸로 돈 번 사람들이 대부분 재극인성들. 그 최고의 금융부자들이 무식상 재극인들이 많고요. 특히 무식상 재극인들이 여의도 증권가에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 엘리트들 중에 무식상 재극인들이 상당히 많다. 무식상 재극인. 옛날 명리체에는 무식상은 재성을 생하지 못하니까 그지다 그러는데 그거는 농경시대에 노력하지 않고 땅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누가 열심히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현대 개념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소득을 일으키는 사회가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소득을 일으키는 사회야. 노동소득이라는 거는 일한 만큼 번다이고 자본소득은 가진 만큼 번다이에요. 돈을 번다가 자본소득이죠. 그러니까 현대 명리학에서는 재극인을 뭐 나쁘다, 탐재 괴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 탐재 괴인 잘 쓰면은 이게 부자야. 기가 막히게 판단 분석하여 인성을 재성으로 검증하고 내가 가진 문서의 재성적 가치를 더해서
문서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주, 판단 분석, 기획, 뭐